따지하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중국의 학제 배웠습니다. 그렇죠? 小学, 初中, 高中, 大学 이렇게 중국의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의 명칭들 그런 걸 배웠고 또 우리가 안희성에 있는 합비 입고등학교 학교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이제 더 확장하여서 중국의 학제를 좀 같이 복습을 하고 그리고 중국의 가족 정책 그리고 중국의 대학교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他上几年级 그는 몇 학년입니까? 몇 학년에 다닙니까? 할 때 있죠?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요. 小学5年级小学5年级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라고 했어요. 他上几年级 初中3年级 初中3年级 중학교 3학년입니다. 자, 중학교를 물어볼 때는 어떻게 물어볼 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初几 가능하다고 했죠? 그러면 初三 중3, 初二 니 初几 너 몇 학년이니? 중학교 그러면 初一 중1이야. 자, 他上几年级高中1年级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高几 라고 할 수도 있겠죠? 高几 고등학교 몇 학년? 高二 고2야. 高一 고1이야. 자, 大学2年级 대학교 2학년입니다. 大学几 大学几 대학교 4학년 大四 대학교 1학년 大一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보고요. 자, 중국은 우리나라와 같은 기본 화제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네, 6334제 小学 초등학교 6학년 初中 3년 高中 3년 大学 4년입니다. 그래서 초중과 가오중 합해서 중쉐라고 했습니다. 중쉐 중고등학교.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우리가 중국의 가족 정책 한번 볼까요? 자, 지금 현재 중국은 1자녀 정책에서 2자녀 정책으로 지금 가족 정책을 바꿨습니다. 중국 정부는 1979년부터 지나친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서 지와 성이 정처를 시행했는데 한 가구에 한 자녀만 낳아라라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 지와 성이 때문에 정말 많이 어려움이 있었죠. 하지만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와 노동인구의 감소의 문제로 2016년 1월부터는 2자녀 정책, 알타이 정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와 성에서 한 자녀 정책을 할 때는요, 둘째를 낳았을 경우에 어마어마한 막대한 벌금을 물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직장에서 감봉, 동료들까지도 직장에서 완전 피해를 받고 그런 엄청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호적의 자녀를 올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이제 2016년대부터는 2자녀 정책으로 바뀌어가지고 중국의 인구 정책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국 가족 관련해서 샤오황띠, 샤오황띠는 소황제라고 합니다. 가정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황제처럼 자란 외동아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 명밖에 못 낳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4명의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4명의 조부모, 2명의 부모님, 엄마, 아빠, 빠바, 마마, 한 명의 자녀, 이 한 명의 자녀가 샤오황띠, 소황제. 이런 가정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고 독립심이 부족하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샤오황띠 하면 소황제 또는 샤오공주 하면 여자한테 샤오공주, 귀여움을 받고 자라난 외동 여자 딸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나서 중국 경제 성장 혜택을 누린 세대를 일컫는 말로 빠링호가 있습니다. 빠링호. 자, 빠는 8이죠. 링은 0이에요. 그래서 빠링호 하면 80년대 이후란 뜻이고요. 이들은 대부분 외동아이, 샤오황띠. 자, 외동아이로 능력 좋은 신세대 혹은 축복받은 세대라는 부러움을 사고 있는 동시에 또 취업난이 어렵고 또 물가가 너무나 높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을 빠링호우라고 하고 그럼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지울링호우라고 하면 되겠죠? 지울링호. 그래서 빠링호, 지울링호 이런 거 용어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잿말놀이를 같이 해봤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잿말놀이 2탄. 그래서 같이 중국인들은 그 발음을 할 때 굉장히 이런 잿말놀이, 라오코, 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단어를 먼저 볼까요? 吃 먹다 하죠. 吃你吃饭了吗? 너 밥 먹었냐? 할 때 吃饭 밥을 먹다 했죠? 그래서 吃 그다음 葡萄 자, 葡萄는 포도예요. 포도. 그러면 포도를 먹다는 吃葡萄 하면 되겠죠? 土 자, 土는 뱉다. 네, 뱉다. 뱉다. 자, 葡萄皮 자, 葡萄皮는 포도 껍질입니다. 葡萄皮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葡萄皮를 그 얼화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葡萄皮儿 이렇게요. 葡萄皮儿 이렇게. 그래서 道 자, 道는 오히려 이런 이렇게 쓰입니다. 자, 그러면 쌤하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吃葡萄不吐葡萄皮 또는 不吐葡萄皮儿不吃葡萄倒吐葡萄皮儿 해봤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吃葡萄不吐葡萄皮儿不吃葡萄倒吐葡萄皮儿 이거를 되게 빨리 읽으면 더 재밌어요. 그쵸? 발음 연습이 잘 되거든요. 자, 그럼 요거 우리 원어민 쌤 발음으로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吃葡萄不吐葡萄皮儿不吃葡萄倒吐葡萄皮儿吃葡萄不吐葡萄皮儿不吃葡萄倒吐葡萄皮儿 네, 잘 들어봤죠? 이렇게 우리 라오 콜링 열심히 해서 우리 중국어 발음 유창하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좋습니다. 다음에 또 집에서 같이 연습해보세요. 친구들과 함께, 동시에mon과 함께 연습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숫자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중국인들은 숫자에 굉장히 큰 의미를 많이 둡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죠, 이. 자, 이는 하나죠, 하나, 이. 자, 방호수, 번호 등을 말할 때 숫자 이는 야오. 자, 야오라고 읽어요. 야오. 자, 야오. 그래서 이 야오는 원하다. 야오. 나는 원해요. 그래서 이 야오와 발음이 비슷해서 소망, 바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해음현상이라고 합니다. 해음현상. 네, 그래서 야오빠 하면은 돈을 벌다. 그래서 요거 돈을 벌다는 밑에 야오빠, 야오빠, 야오빠랑 발음 비슷해서 18, 18는 돈을 벌게 되다. 이런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R. 자, 2조 2, 둘. 자, R, 둘, 일은 두 사람이 함께 한다는 I의 뜻으로 쓰이기도 하며 좋은 일은 쌍으로 온단다 라는 뜻으로 생각해서 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好事成双, 好事成双, 좋은 일은 쌍으로 온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싼은 셋. 자, 싼은 흩어지다 할 때 싼. 발음이 비슷해서 헤어진다라는 뜻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중국인들은 그 우산 할 때 우산을 싼이라고 합니다. 우산 한자로 이마싼, 이 싼하고 싼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연인끼리라든가 이렇게 우산을 선물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헤어진다, 흩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또 할 수 있거든요. 자, 자, 쓰는 사죠, 넷. 자, 사와 죽음을 뜻하는 스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죽음과 관련된 숫자라고 생각을 해서 고층 아파트나 엘리베이터에 그 4층이나 14층이 없는 곳이 꽤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 자, 우는 다섯. 그래서 우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숫자 5는 나를 뜻하기도 합니다. 나. 그래서 난 너를 사랑해가 뭐였죠? 520, 我爱你, 520, 그래서 520 이렇게도 썼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 리ao. 자, 리ao, 여섯이죠. 중국인들은 이 육자가 흐르는 물처럼 순조롭다라는 뜻의 리오와 발음이 비슷하여서 좋아해요. 육자를 그래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리ao. 그러면 치는 7이에요. 그래서 화를 내다는 뜻인 생치와 치, 이 발음이 치와 비슷해서 중국인들은 이 7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서양에서는 럭키 세븐 해가지고 행운의 숫자라서 7을 좋아하잖아요. 중국인들은 또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빠. 자, 중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숫자 빠죠. 빠, 8. 돈을 벌다 빠 차이. 발음이 빠와 발음이 비슷해서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로서 이 8은 재물과 복을 불러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베이징 올림픽이 2008년 2008년 8월 8일 晚上 8点 그래서 2008년 8월 8일 오후 8시에 베이징 올림픽을 개막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왜냐하면 숫자 8을 가장 좋아하기 때문이었죠. 자, 그 다음
쩌. 자, 쩌는 아홉이죠. 아홉. 자, 구와 오래되다, 쩌의 발음이 같아서 장수하다, 또 영원하다라는 뜻합니다. 게다가 과거에는 숫자 이 쩌는 황제만이 쓸 수 있던 귀한 숫자였어요. 그래서 황제가 입는 옷이 뭐예요? 구령포였죠? 네, 구령포는 뭐예요? 용이 9마리가 그려져 있는 거잖아요. 수가 놓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9는 황제를 뜻하는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09년 9월 9일에는 9가 3번 겹쳐가지고 최고의 길로 여겨졌대요. 수많은 부부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숫자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민족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숫자는 그래서 6하고 9. 특히 이 리오는 아까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리오 따순, 리오 따순 해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된다. 이렇게 해서 6, 6, 8, 9 이렇게 6, 8, 9가 들어간 전화번호나 자동차 번호판은 굉장히 비싼 가격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어는 그러면 이렇게 숫자를 중요하니까 당연히 그 중국의 예림지 대사라고 하는 결혼식 날짜도 굉장히 아주 지앙주 중요시하면서 잡겠죠. 결혼 날짜는 일반적으로 짝순날로 정해요. 양력과 음력으로 환산한 날이 모두 2, 6, 8, 10, 2, 6, 8, 10의 숫자가 들어가고 요일은 싱치 2, 화요일이나 싱치 6 오면 최고의 길로 친답니다. 아하, 정말 숫자에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민족이군요.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또한 그 예식은 주례자가 없이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결혼식이 진행되고 신랑 신부가 보통 함께 입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축의금을 하는 그 봉투를 홍바오라고 하는데요. 홍바오, 자, 홍바오 붉은색. 그래서 빨간색 봉투에 축의금을 넣어서 주는데 축의금은 보통 짝수로 됩니다. 하얀색 봉투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요거는 중국에서 사온 홍바오를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예, 그래서 그 홍바오 큰 이익을 또 벌고 대길 큰 복을 이렇게 불러일으킨다 이런 뜻이 쓰여 있어요. 그래서 홍바오 빨간색 봉투에 축의금을 담아서 준다. 자, 그 다음에 그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 용어가 숫자로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심심해 우울려 심심해는 우울려인데 우울려 5와 6을 쓰면 우울려 발음 비슷한가요? 네, 그래서 심심하다, 무료하다 이런 뜻으로 5, 6을 씁니다. 그 다음에 배고파 죽겠어요. 어슬러 25 아, 배고파 죽겠어 이렇게 쓰고요. 사랑해 520 我爱你 너를 사랑해 520 많이 씁니다. 보고 싶어 530 我想你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 맹세해 난 정말 맹세합니다. 584 그래서 원래 맹세하다는 중국어로 하면 我发誓 비슷한가요? 584 비슷하죠? 네. 자, 그 미안해 对不起 687 对不起 미안해. 자, 안녕 拜拜了 886 886 네, 안녕. 그 다음에 8137 8137 자, 일자를 야오라고도 읽는다고 했어요. 야오, 그쵸? 8137 화내지 마. 不要生气 8137 비슷한가요? 네, 비슷하게 보이네요. 아니야. 84 84 不是 84 재밌죠? 그쵸? 자, 우리가 여기까지 숫자를 보았고 이제 우리가 따슈에 배웠어요. 대학교. 대학교를 같이 보면서 중국에 있는 특기 대학교 선생님이 2개를 이제 같이 정리를 해봤어요. 선생님이 직접 찍은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을 대표하는 대학교 베이징 다슈에 네, 북경대학이죠. 북경대학. 자, 북경대학 영문은 페이킹 유니버시티입니다. 그래서 그 베이징에 소재하고 있겠죠? 네, 그래서 북경에 소재하고 있고 1898년에 개교를 했습니다. 중국 최초의 종합대학이죠. 네, 북경대를 상징하는 이 글씨, 이게 그 서문에 있는 현판 글씨예요. 그래서 베이징 따슈에라고 썼고요. 이거는 중화인민공화국을 건립한, 중국을 건립한 마오쩌둥의 글씨입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이 베이징 대학의 정문은 바로 이 서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이징 대학의 상징이죠. 그리고 북경대학에는 총 8개의 출입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베이징 따슈에. 이것도 역시 마오쩌둥의 똑같은 필체입니다.
자, 振兴 中华 중국을 발전시키자, 중국이 떨쳐 일어나게 하자. 이것은 그 베이징 대학교 그 정원에 있는 그 바위를 선생님이 찍어 보았어요. 졸업생들이 기증한 거래요. 그래서 졸업생들이 당연히 베이징 대학교를 졸업할 정도면 굉장히 중국의 정치 지도자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중국을 발전시키자 이런 문구를 가지고 이렇게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 건물들이 굉장히 전통적인 자금성을 담기도 하고 이렇게 초록 잔디와 어울려서 굉장히 아름답게 건물들이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이징 대학교 명물 최고로 치는 게 바로 베이징大学 图书馆입니다. 북경대학교 도서관. 예, 북경대 도서관은 그 700만 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고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마오쩌둥, 금방 말했던 그 마오쩌둥, 모택동이 젊은 시절에 여기에서 도서관 사설을 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새로운 문물도 접하고 공부도 하면서 여러 교수님, 신지식인들을 만났던 곳입니다. 이 현판은 그 덩샤오핑, 등소평이 글씨를 써주고 있고, 굉장히 그래서 이 베이징 도서관에 대해서 중국의 또 장택민도 관심을 가졌었고, 장택민은 후진타오 전의 주석이었죠. 지도자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베이징 대학교图书馆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역시 그 베이징 하면 자전거죠. 그 대학교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자전거들이 건물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캠퍼스를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있고요. 북경대에서는 또 명물이 있죠. 웨이밍후하고 부야타. 그래서 요거는 그 북경대 미명호에서 보이는 그 보야탑을 선생님이 찍어보았어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베이징 대학교에서 이 웨이밍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웨이밍호라는 그 명칭은 이름이 없는 호수라는 뜻이에요. 이름 없는 호수, 미명호. 비 오는 날에 갔었거든요. 또 이때는. 그래서 그 벤치도 굉장히 그 낭만이 넘치고 또 그 공부하다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학생들이 이 웨이밍호를 산책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하고 연인끼리 앉아서 책도 같이 읽고 독서 토론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선생님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그 보야타, 북경대 명물 1호라고도 하죠. 예, 그래서 그 호수가에 있는 소나무에 둘러싸인 그 탑인데요. 굉장히 웅장하고 멋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 화비아오, 자, 화비아오라고 해서 옛날 중국 전통 건물 앞에 세워두는 그런 표시예요. 그래서 요 뜻은 뭐냐면 황제가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정치를 펼쳐라, 선정을 펼치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베이징 대학교에 이렇게 화비아오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베이징 대학교와 우열을 따질 수가 없다는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 또 하나 있잖아요. 칭화大学. 칭화大学. 베이징 대학교가 문과 쪽으로 굉장히 유명하다면 칭화大学는 이공계 대학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베이징 대학교하고 청와대학을 서로 이렇게 우열을 비교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칭화대학은 현재 그 누구예요? 중국의 주석이 시진핑이죠. 시진핑 주석이 졸업한 대학이고 그 전에 후진타오도 여기를 졸업했죠. 그래서 현재 지금 중국 정치계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 지도자들이 이 칭화大学를 졸업을 했습니다. 베이징 소재 당연히 하고 있고요. 1911년에 개교를 했으며 대표적인 이공계의 대학입니다. 청와대는 굉장히 캠퍼스가 아름다운데요. 그 청와대 두 번째 정문 칭화원입니다. 칭화위엔.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이 건물도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칭화대학에서 비가 내렸어요. 그때 또 갔을 때. 그런데 비가 내려도 역시 학생들은 축구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비를 맞으면서. 그런 청춘의 모습이 아름다워서 이것도 한컷 담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청와대학 곳곳에 동쪽으로 가세요. 동, 시, 남배에서 동쪽, 동, 칭화루에서 이쪽으로 한번 가면 동쪽, 저쪽은 서쪽 이런 표지판이 청와대학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학의 그 교정에 보면 이렇게 책으로 된 작품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그래서 선생님도 여기에서 인증샷도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이 건물은 청와대학교에 있는 인문사회图书馆입니다. 图书馆. 그래서 마치 예술 공연을 하는 그런 공연장 같은데도 굉장히 세련되고 멋있는 도서관이 바로 인문사회 도서관이었습니다. 네, 여기는 청와대학의 본부 건물이에요.
이 밑에 있는 검은 것들은 자전거예요. 자전거.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와서 여러 가지 그 자기들의 필요한 업무들을 보는 청와대학교 중앙본부 건물입니다. 그리고 단과대학을 선생님 여기를 갔는데 담쟁이가 덮인 단과대에서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이제 청와대도 그렇고 베이징 대학도 도서관을 출입하려면 그 학생증이 있어야 돼요. 즉 재학생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착한 그 학생들을 만나가지고 선생님은 도서관을 들어가 보았어요. 정말 초집중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지성인들은 다르구나. 베이징 대학교도 그렇고 청와대학도 그렇고 학생들이 굉장히 딱 봤을 때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되게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참 훌륭한 학생들이 많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청와대학 도서관 신관 앞에 있는 담장에요. 칭화大学 도서관이라고 쓰여진 담장을 한번 찍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캠퍼스가 굉장히 아름답기로 유명한 청와대학 초록 잔디와 나무에 둘러싸여가지고 이 도서관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이 같이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청와대학 앞에 도서관에 있는 분수예요, 분수. 네. 선생님 굉장히 도서관을 많이 다녔네요, 보니까. 아무래도 학문에 힘쓰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자, 이것은 선생님이 그 청와대학교 또 이렇게 중국에 있는 대학에 갔을 때 점심으로 즐겨 먹었던 학식입니다. 학식. 그래서 앞에 있는 불구스름한 것은요, 탕추로. 그 다음에 저기 그 땅콩에 있는 것은 꽁바오지링. 저건 치입니다. 가지볶음. 이렇게 해서 대학교 학식 저렴한 가격에 풍성하게 아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대학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우리가 그 마지막으로 이 단원에서 배웠던 형성평가 한 문제 풀어보고 수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제시된 단어의 한어명을 완성해 보세요. 자, 뭐예요? 1번? 네, 지혜제죠, 지혜제. 자, 지혜제는 똑같죠? J-I-E. 그래서 지혜제. 그래서 삼성 찍어주시고요. 밑에 그 두 번째는요, 빠바. 빠바. 자, 빠바는 똑같이 BA인데 앞에 거는 사성. 빠바. 그렇죠? 자, 그 다음, 한어명음에 해당하는 한자를 골라 써봐라. 년지. 년지가 뭐였습니까? 년지. 네, 년지는 나이였죠, 나이. 그래서 년지 나이. 그래서 해 년자에다가 지, 제일 앞에 있는 글자 년지. 년지 학년하고 구분하라고 했죠? 펑이요. 펑이요는 뭡니까? 친구죠, 친구. 붕자, 친구 붕자에다가 버자 이렇게 해가지고 펑이요 하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가족 관련 신조어도 배웠고 또 중국의 유명한 베이징大学, 칭화大学도 같이 구경을 했습니다. 어떻게 좀 즐거우셨어요? 네, 이제 우리가 다양하게 이제 여러 가지 공부를 하였고 여러분 많이 고생하였습니다. 今天谈到这儿，大家都辛苦了，再见，下课.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